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그리는 거를 멈춘답니다.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대요. 붓을 멈추고 주변 둘러보면서 제대로 그렸는지 놓친 건 없는지 화폭 가득 담긴 풍경들을 되돌아 볼 때라는 거죠. 바람이 그럴 틈을 준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평일에서 주말로 시간이 방향을 바꾸게 되죠. 우리 또한 그때는 두루 살피고 챙겨야겠습니다. 한 주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휴식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래야 남은 시간에 더 나은 걸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조용필이었어요. 바람의 노래. 그러하다님께서 우리에게 주말이 화가의 바람과 같은 거라고 하니까 왠지 멋진 표현 같다고 이번 주말에는 두루두루 살펴보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 화가들은 또 어떻게 또 이 바람이 불 때 한번 화폭에 담긴 풍경들을 둘러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살피지 못한 것들 그냥 지나치면서 휙휙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후회하게 되는 때도 오더라고요. 네. 이제 내일이면은 뭔가 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주변 살피고 나도 좀 이렇게 챙기면서 시간을 보내야겠죠. 물론 내일도 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주중에 또 쉬는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쉬는 요일에 그렇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중년 하이디님께서는 화창한 금요일 출첵하시면서 오늘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에마리오님께서도 금요일 쌈유 출첵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연지연 곰탕 관조 참여와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9시 10분입니다. 날토님 오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앞에 두고 쌈유를 기다린다고 9시 2분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달달 승조 아나운서와 다디단 목소리와 때론 감미롭고 또 때로는 격정적일 때도 있는 재즈가 함께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오늘 재즈 많이 기다리고 계시겠죠? 재즈와 함께하는 시간 꿈입니다. 색소포니스트 신연필의 안 어려운 재즈 이야기. 오늘은요. 드디어 보컬 특집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재즈 보컬리스트들의 곡을 들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신연필 씨와 함께 만나보고요. 뉴잉님의 연재 칼럼 또 뉴잉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는 마음에서 마음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한님께서도 오셨네요. 쌈유도 뉴스바처럼 순위가 고공행진을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갓세븐의 플라이를 청하셨고요. 소소님께서는 이 사연 보면서 아까 제가 뉴스바 시간에 전했던 뉴스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동생인데 너무나 오빠 같은 이미지인 가수 프린스의 사망 뉴스를 아침에 들으셨다고. 워낙 기행을 많이 하기도 했고 나쁜 소문도 많았던 분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천재적인 작곡가고 연주가라고 생각하는 뮤지션이어서 그런 뉴스를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크림이라는 곡을 청하셨어요. 네. 일단은 요 곡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소소님 얼른 그 감기 나으세요.
신청곡 됐습니다. 프린스입니다. 크림. 소소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신 프린스의 크림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띄워드렸고요. 와이로님께서는 오늘은 푹 잔 것 같은데도 피곤하다고 멍 때리면서 출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요, 잠을 많이 자도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상태거든요. 어제는 정말 거의 무슨 휴업하듯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그냥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랬는데 잠도 많이 자고요. 근데 오늘 피곤해요. 네. 이게 그동안 쌓였던 게 아직 다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와이런님도 일 너무나 많으시니까 주말에 이제 본집으로 내려가신다고요? 아, 오늘 가시는구나. 조카 보시면서 신나게 노시면서 피로도 해소하시고 재충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엘비스 333님께서 차 안에서 창문 열고 지나다가 바람에 방향이 바뀌어서 깼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첵합니다. 네. 감사해요. 로게이지스님께서는 이제 록탄이라고 네, 이틀 앞뒀다고 불타는 금요일 출첵한다고 하셨는데 네. 재밌게 보내세요. 또 의미 있게 보내시고요. 뭐 어떻게 보낼 거라는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케이크 절대존엄님과 함께 먹을 거라고요. 좋으시겠다. 로니님은 한 주 동안 병원을 다녀오셨어요? 로니님 어디 편찮으신 건가요? 아니면 디오님께서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으셨다고 출첵하는 이 시간만이 제 시간인 것 같은 신이 주시는 건강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모두 주말 잘 보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 신이 주시는 건강으로 잘 버티고 있다. 참 건강하다는 요 자체만으로도 큰 복이죠. 그렇죠? 그림나무님께서도 오시면서 그래요. 주말 잘 보낼게요. 그림나무님. 그리고 쌈유 가족들 소소한 즐거운 일들이 모여서 행복함으로 이어지는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생방송 연연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청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날토님께서 청해 주신 곡 지금 들어볼게요. 내래 멀어지다. 그리고 뉴스의 곡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요거는 그림나무님께서 청하셨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서로 신연필의 안 어려운 재즈 이야기. 금요일 코너입니다. 색소포니스트 신연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연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 가수 프린스의 이제 사망 소식을 저도 뉴스에서도 전했고, 그렇죠. 네, 쌈유 가족 소소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식 접하고 어떠셨어요? 제가 어제 새벽 한 3시 반쯤인가 4시쯤인가 이제 자려고 눕기 전에 네. 이 소식이 딱 듣고 잠이 쉽게 안 오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너무 일찍 가셔갖고. 예. 저는 사실 이 프린스라는 가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연필 씨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마이클 잭슨이나 그런 분들처럼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네네. 일단 기타의 어떤 신이고 기타의 신. 기타를 너무 잘 치고 그다음에 어떤
음악 천재죠. 음악 사실은 천재. 정말 혼자 올라운드 플레이어, 모든 악기를 다 연주해서 혼자 앨범 녹음도 가능하고 네네. 아무튼 고인의 시대를 이끌었던 네, 분인데, 그렇습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보컬 특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드디어 이제 듣게 됩니다. 재즈 보컬에 대해서 먼저 좀 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네. 흔히 뭐 이제 무슨 가사도 모르겠는 무슨 구음을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이런 거를 스캣?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예, 스캣이라고 하는데 음. 그러면은 과연 스캣이 도대체 뭐고 음. 그럼 재즈 보컬은 스캣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예. 음악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처음 들어볼 음악은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분의 노래예요. 예. 예, 근데 이분이 뭐 우리나라에는 트럼펫터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노래를 부르는 분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네. 그 시절에는 사실 20년대, 30년대 이 시대는 어떤 그런 구분이 특별히 없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재즈를 연주하는 분, 뭐 가요를 하는 분, 뭐 이렇게 크게 구분이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때는 어떤 엔터테이너라는 어떤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MC도 보고 네. 웃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노래도 하고 그 와중에 음악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지금처럼 어떤 전문화가 되기 전이라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분이 그 스캣이라는 걸 최초로 어떤 대중적인 무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더 인기를 맨 처음에 끌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스캣 싱어 중에 한 명이었죠. 루이 암스트롱이. 예, 이분이 네. 대중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곡 히비 지비라는 루이 암스트롱의 곡을 들어보시면은 1926년작인데 네. 20년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스캣이란 게 대중화됐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그리는 거를 멈춘답니다.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대요. 붓을 멈추고 주변 둘러보면서 제대로 그렸는지 놓친 건 없는지 화폭 가득 담긴 풍경들을 되돌아 볼 때라는 거죠. 바람이 그럴 틈을 준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평일에서 주말로 시간이 방향을 바꾸게 되죠. 우리 또한 그때는 두루 살피고 챙겨야겠습니다. 한 주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휴식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래야 남은 시간에 더 나은 걸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조용필이었어요. 바람의 노래. 그러하다님께서 우리에게 주말이 화가의 바람과 같은 거라고 하니까 왠지 멋진 표현 같다고 이번 주말에는 두루두루 살펴보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 화가들은 또 어떻게 또 이 바람이 불 때 한번 화폭에 담긴 풍경들을 둘러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살피지 못한 것들 그냥 지나치면서 휙휙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후회하게 되는 때도 오더라고요. 네. 이제 내일이면은 뭔가 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시기 암스트롱의 희비지비. 희비지비.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보기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네네. 그냥 어떤 의성어를 같은데 음. 들어보시면 이제 트럼펫이 맨 처음에 나오다가 네. 중간에 잠깐 쉬면서 클라리넷이 나오고 멜로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노래를 하고 끝나는 형식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는 어떤 딱히 뭔가 어떤 스케치나 보컬로서 뭐 특별한 걸 추구하다기보다 어떤 새로운 그 음색을 더한다는 그 노래와 악기의 중간에 어떤 음색으로 뭔가를 또 이제 재밌게 한번 해보는 그런 어떤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네,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이트이라는 게 창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범위한 어떤 뮤지션들한테 꼭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악기 재즈라는 게 악기 연주가 다른 음악보다 좀 강조된 음악이다 보니까 네. 보컬들도 어떤 악기의 어떤 흉내를 좀 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루이 암스트롱이 이제 스캣을 좀 많이 대중화했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그런 흐름에 따라서 다른 가수들도 많이 따라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문 재즈 싱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음악은 세 분의 여자 보컬의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누구예요? 엘라 피츠제럴드, 그다음에 사라 번, 그다음에 빌리 헐리데이 세 명의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 네네. 이분들이 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3대 뭐 3디바 뭐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우리나라의 3대 기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 각자 뭐 다른 건데 네네. 그걸 이렇게 뭐 약간 매력이 있고 특징이 예. 있고 그런 건데. 예. 네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세 분 가운데 첫 번째로는 어떤 분의 노래를? 첫 분은 엘라 피츠제럴드라는 분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이분 1917년생이에요. 1917년. 예. 야. 살아계셨으면 99살이 되셨겠죠. 예. 이분의 어떤 자서전을 보면은 이제 루이 암스트롱의 음반을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40년대 특히 이제 어떤 스윙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음악 자체가 감상용이기보다는 어떤 볼륨에서 같이 이제 스윙 댄스를 추기 위한 네. 어떤 그 라이브 뮤직의 시대가 지나가고 저번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경제 공황적인 이유도 있고 전쟁도 나고 예. 그래서 막 신나게 막 돈을 쏟아 부으면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밴드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떤 비밥이라는 음악 조금 더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하면서도 음악이 뮤지션이 본인의 어떤 그 진짜 더 하고 싶은 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뜬 거죠. 왜냐면은 이분이 정말 악기 뭐 색스폰 뭐 빠른 프레이즈 같은 테크닉도 다 할 줄 알고 예예. 그러면서 막 음정도 너무 완벽하고 표현법도 너무 완벽하고 그래서 어떤 사실은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세 명 중에 가장 그러니까 완벽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엘라 같아요. 피츠제럴드가. 네, 어떤 예. 기교적으로 특히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1956년에 이제 루이 암스트롱 자기의 영웅이었던 루이 암스트롱과 듀엣 앨범을 발표하면서 예.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노트 삼바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I thank you. Bip,
아우, 정말 훌륭하네요. 네, 어떤 뭐 고음이면 고음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예, 기타는 조 패스라는 또 대가님께서 같이 함께 하셨고요. 예, 이게 스케치라는 게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인간의 사람의 목소리로 악기를 조금 표현하려고 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대단합니다. 예, 그냥 실제로 네. 어떤 스케치를 공부하는 분들은 네. 어떤 그 악기 그 솔로나 어려운 프레이즈를 이제 목소리로 많이 연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예. 이게 어떤 목소리라는 게 음정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는 도를 치면 도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목소리는 이게 도가 일단 어딘지부터 생각해야 되고. 근데 정말 섬세하게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엘라 피츠제럴드의 원노트 삼바 들어봤는데 예, 근데 이제 스캣은 이거는 이제 즉흥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멜로디를 그러니까 악기 연주랑 똑같이 먼저 멜로디는 정해져 있고 네. 그 멜로디를 반복하는 그러니까 반주하는 사람들은 그 멜로디를 반복하고 이제 그 위에서 본인이 새로운 멜로디를 계속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정말 이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리듬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재즈에 꼭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네. 모든 좋은 뮤지션은 이제 멜로디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뮤지션이 아닐까. 좋은 네. 멜로디를. 맞습니다. 뭐 제가 뭐 같이 살아본 적은 없어서 모르지만 옛날에 뭐 모차르트나 뭐 쇼팽 네. 이런 분들도 네네. 정말 훌륭한 즉흥 연주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머릿속에 있는 멜로디를 순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 적어서 악보로 만든 게 예. 어떻게 보면 또
뭐 클래식이건 뭐 가요건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네네. 예, 어떤 그런 기술의 어떤 그런 기술을 조금 더 강조된 그런 음악이 재즈가 아닐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분이 뭐 그래미상을 13번이나 받고 13번이요? 예, 뭐 앨범을 뭐 200장 이상 내면서 어쨌든 가장 화려한 디바로서 그냥 음악을 하시면서 평생 음악인으로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군요. 예, 거의 뭐 예. 끝판 이제 치신 거죠. 예, 끝판 치시고 네. 그러셨는데 또 이제 두 번째로 들어볼 분은 예. 이제 사라번이라는 분이에요. 예, 예. 아름다운 음색으로도 유명하지만 다양한 뮤지션들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서 예. 이제 뭐 빅밴드부터 뭐 마일스 데이비스건 누구건 가장 뭐 콜라보레이션을 활발하게 하면서 더 유명해지신 분인데 예. 지금 들어볼 곡은 롤라바이어 버드랜드라는 곡이에요. 네. 여기서 버드랜드라는 게 어떤 뉴욕에 있는 클럽 이름입니다. 아, 클럽 이름. 예, 그리고 그 클럽의 이름은 또 찰리 파커라는 전설적인 색소포니스트의 별명 버드라는 그 별명을 따서 너의 집이다. 너의 집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버드랜드라고 지어진 클럽이 있고요. 네. 54년에 네네. 발매된 앨범 롤라바이어 버드랜드 사라번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1부 마지막 곡이에요. 네. 2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그리는 거를 멈춘답니다.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대요. 붓을 멈추고 주변 둘러보면서 제대로 그렸는지 놓친 건 없는지 화폭 가득 담긴 풍경들을 되돌아 볼 때라는 거죠. 바람이 그럴 틈을 준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평일에서 주말로 시간이 방향을 바꾸게 되죠. 우리 또한 그때는 두루 살피고 챙겨야겠습니다. 한 주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휴식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래야 남은 시간에 더 나은 걸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조용필이었어요. 바람의 노래. 그러하다님께서 우리에게 주말이 화가의 바람과 같은 거라고 하니까 왠지 멋진 표현 같다고 이번 주말에는 두루두루 살펴보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 화가들은 또 어떻게 또 이 바람이 불 때 한번 화폭에 담긴 풍경들을 둘러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살피지 못한 것들 그냥 지나치면서 휙휙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후회하게 되는 때도 오더라고요. 네. 이제 내일이면은 뭔가 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주변 살피고 나도 좀 이렇게 챙기면서 시간을 보내야겠죠. 물론 내일도 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주중에 또 쉬는 시간이 있으실 테니까 쉬는 요일에 그렇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중년 하이디님께서는 화창한 금요일 출첵하시면서 오늘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에마리오님께서도 금요일 사뮤 출첵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연지연 곰탕 관조 참여와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1부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9시 10분입니다. 날토님 오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앞에 두고 사뮤를 기다린다고 9시 2분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달달 승조 아나운서와 다디단 목소리